오늘 제가 과장을 또 맡았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저도 위례 주민입니다. 사실은 전문가에 앞서서 저도 그린파크에 살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와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냥 의원님이셨는데 지금 의장님이시라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이 고난도 막강하시고, 그래서 제가 왜 잠깐 더 계셨으면 했냐면, 사실은 또 의원님이 이쪽, 지역구이시기도 하시죠. 근데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저는 안타까운 게, 사실 우리 주민이 의견을 만들어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그동안 우리가 외침이 한 10여 년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것을 우리의 목소리를 의회에서 혹은 정책적으로 풀어달라고 우리는 믿고 지금 의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 어디까지 지금 뭐 많은 노력을 하시겠습니다만 오늘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핵심 요약만 먼저, 우리 패널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먼저 제가 준비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고려대학교 교수를 오래 하다가 지금은 외부 강연이 많아서 저는 건축공학을 했습니다. 건축 환경을 국내에서 전공을 하고, 보시다시피 저는 중국에서 또 이런 환경 에너지 분야에 전공을 해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강연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주거 문화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도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뭔가 기여를 하고자 저도 벌써 수년째 이런 행사에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르신들이 사실은 좋은 일로 이렇게 자꾸 뭐 잔칫날 뵙고 그래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많은 과격한 표현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뭐 이게 안 됐다라는 것을 자꾸 말씀드려야 되고, 또 의원님들이나 뭐 오늘 시장님이 안 오셨습니다만 그분들을 의지하고 계속 우리가 지금 하나 남은 건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간단히 요약으로 해서, 물론 패널 시간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실적인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의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는 송파 신도시, 송파 위례 신도시가 처음에 사업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 그런데 설계는 그렇게 됐는데, 첫 번째, 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 송파 위례 신도시라고 왔는데 결국은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 되느냐라는 가장 큰 이유가 토지들이 행정구역 각 경계에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남과 성남과 송파가 우리가 신도시가 되면서 각각의 토지가 경계가 돼 있던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명칭에 관할권이 있습니다. 위례라는 말을 과연 하남만 쓸 것이냐, 송파가 쓸 것이냐, 성남이 쓸 것이냐, 이것이 정리가 안 됐던 거예요. 서로 관할권을 주장을 했고, 그 배경에는 바로 세 번째가 있습니다. 상업 및, 보세요, 주거 인원에 대한 세수 요인입니다. 오늘 다뤄야 될 것은 사실 저희들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수, 특히 예를 들어서 가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불편을 겪는 것은요, 성남이나 성남 위례나 송파 위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지금 우리 딱 여러분들 오신 분들, 또 안 오셨습니다만 지금 방송으로 실시간 되고 있습니다만 겪는 건 바로 하남 위례 지역에 오신, 그래서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다른 분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늘 이 행사 프랭카드를 수없이 붙여놨어요. 여기 지금 이 조끼 입으신 분들도 다 여기 입주민들이에요. 무슨 데모를 하거나 시위하는 주동자들이 아니라 똑같은 입주자들이 무료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우리 위례, 하남 위례 지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장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왜 도대체 10년 동안 하남시는, 시장은, 또 각계의 의원들은 왜 우리가 소극적으로 이거를 해결해 주지 않느냐? 바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뒤에 안 보이실 테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세수입니다. 제가 시장이라도 안 합니다. 왜? 우리가 거의 하남시가 지금 인구가 몇이죠, 이장님? 33만. 그럼 제가 좀 보니까 한 35만, 유동인구에서 35만인데 그 중에 위례 지역이 몇 만입니까? 뭐 3만 5천, 한 4만 명 되죠. 자, 35만에서 아까 4만 명이 송파로 편입이 된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세수가 빠져나갑니다. 두 번째, 상업적인 거. 당장 우리한테 스타필드가 있죠, 그죠?
스타필드가 빠져나갑니다. 그 외에 상업적인 것들이 위례 신도시에 있던 것들이 이제는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방세에서부터 세수가 떨어집니다. 그러니 시장 입장에서는 굳이 적극적으로 할 이유가 없죠. 또 하나, 두 번째 보세요. 바로 행정권, 정치권의 이해관계입니다. 사실 이따가 토론 때 잠깐 틀을 텐데 전임 국회의원 선거 때 두 후보를 모셔놓고 우리가 했었습니다. 법을 바꿔서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셨고, 한 분은 낙선은 하셨지만 6개월 내에 해결을 하겠다라고 하신 분도 여기 오늘 패널 오셨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런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 하남이라는 위치, 위례 하남이라는 위치가 상징적입니다. 바로 송파입니다. 여기는 서울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어떤 그 지리적인 위치, 그리고 이 만약에 이 인구가 보통 한 4만 명 정도가 빠져나간다 했을 때 시장이나 행정가들의 일단은 어떻게 보면 뭐가 가장 문제가 되겠어요? 정치적인 자리가 없어지겠죠. 등등의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것은 순수한 제가 나름대로 공학 박사로서 또 연구하고 논문을, 물론 이 분야는 아니지만 제가 나름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가 막 서울시청 가서 데모하고 그렇게 저는 한 번도 가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여기 조끼 입으신 분들이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입주민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가 바로 절차적 복잡성입니다. 이게 왜 10년씩 걸리겠어요? 바로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는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주민들은 동의를 해서 전에 23년도에 뭐를 했냐면 투표를 했죠. 그죠? 다 딱지 붙여서 99%가 나왔습니다. 다 송파 편입으로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났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왜?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그래서 시의원을 뽑고 구의원을 뽑았고 거기에 국회의원을 뽑아서 그분들의 공약도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왜 평일날 이 저녁에 여러분들은 왜 여기서 저도 저 전문가 강연하면서 가서 돈도 벌고 해야 되는데 왜 여기 와서 있어야 됩니까? 자, 그게 이제 세 번째 문제고, 네 번째는 주민 갈등입니다. 이쪽하고 저 가밀동이라든가 저쪽 어디에 도심, 그 본도심에 있는 분들은 전혀 관심 없어요. 그런데 야, 위례, 하남 위례가 송파로 간대. 그럼 또 다 반대해요. 왜? 그만큼 인구가 줄어들면서 축소가 되니까. 그 갈등. 그래서 오늘 갈등 학회의 전문 교수님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토론 때 더 말씀을 드릴 거고. 자, 그렇다면 현실에 딱 묶여 있는 거, 그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자, 한번 보십시오. 오른편에. 첫 번째, 법적 절차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다룰 겁니다. 근데 그동안 해왔어요. 근데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드린 것을 그걸 제발 해 주셨으면 하고 아직도 우리는 목을 메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 의장님께서 뭐 다른 일정이 있으시겠지만 인사말만 하고 가시면 이 얘기를 여러분들의 뜨거운 마음을 전달을 못합니다. 시장님이 오셨으면 너무 좋은데 오시질 못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끼리 해서 또 성토만 하는데 좋은 게 있습니다. 예, 법적 절차 중에 주민들의 동의, 이 행사를 한 것을 나중에 우리가 행정소송이 들어가더라도 반드시 이런 날을 이렇게 했던 근거가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신 것은 물론 시장님도 안 오시고 현직 지역 국회의원도 부재 중이지만 이 행사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가 이 정치적 리스크입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지방선거, 시의회 반발, 중앙정부 승인. 자, 아까 그 법적 절차는 첫 번째 주민 투표를 하고 지자체 간에 합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송파로 가고 싶은데 송파의 서강석 청장은 환영할까요? 그죠? 제가 이따가 재정 자립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하남시 재정 자립도가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오래전에 전전 시장님, 오수봉 시장님이 아파트에 오셔갖고 와이셔츠 입고 우리 하남이 제일 가난합니다 그러길래 제가 재정 자립도 말씀을 드렸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 우리 굉장히 좋습니다. 경기도 평균 좋거나 비슷합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 문제. 그래서 이 아까 지자체 간 합의를 해야 되고 여기 오신 우리
의장님이, 그래도 우리는 좋은 거예요. 우리 지역구의 의원님이 여기 의회의 의장님이시라서 힘을 더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감히 부탁드린 것은 바로 우리 의장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더 힘을 발휘하실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법적 절차에 가다 보면 의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회 승인이 나면 이제 행안부, 이제 중앙정부로 갑니다. 행안부 승인이 돼서 우리가 4조, 자치법 4조 3항에 보면, 우리가 법률로 정한다라는 게 첫 번째가 나오고, 두 번째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주민의 생활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대통령령으로 했을 때 개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누구든 4년만 하고 다시 또 선거하면 되는데 하질 않았던 거예요. 왜? 이런 절차를 하려면 적어도 2, 3년이 걸립니다. 아무리 빨리 해도. 근데 우리는 10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정치적 리스크 말씀드렸고, 세 번째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까 뭐 세수,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네. 자, 그럼 그렇게 갔을 때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뭐냐? 이제 오늘 이걸 가지고 이제 토론할 겁니다. 우리 변호사님도 그렇고, 우리 갈등, 우리 교수님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가 미리 예제를 드렸어요. 이러이러한 문제에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법을 가졌으면 좋겠냐고 이제 자문 요청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입니다. 단계적 접근 방법은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추진 항목을 보시면 주민 중심에 대한 여론 형성 및 법적 근거 확보. 말씀드렸죠. 오늘 모이신 것은 법적 근거가 확보가 된 겁니다. 두 번째, 송파 하남강 공동 생활권 협약 추진. 이것은 하나의 구체적인 방법인데, 우리가 송파 편입만 한다 한들 될까요? 제가 될까요? 그러면 참 한숨 나실 건데, 한숨이 나실 텐데, 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안 됐을 때라도 우리가 대안을 한번 제가 제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 행안부 주관 생활권 단위 행정구역 조정 시범 사업. 이러한 지금 용어들이 실제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건 지금 저 세종시하고 요쪽 청주 쪽 이렇게 세종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몇 군데가. 자, 그리고 정치권의 연계 전략. 요 네 가지 방법인데, 구체적인 방법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 중심에 대한 여론 형성은 첫 번째, 우리 주민 협의체가 형성이 돼서 그 어떤 이러한 사항을 정부에 제시를 해주는 방법. 그게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죠. 두 번째는 생활권 불일치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 청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청원도 해봤어요. 별 반응 없었어요. 우리 여기 의원님들만 믿고 지역 의원님들만 믿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다음 내년에 또 선거할 때도 제발 해주십시오. 그러면 또 공약으로 하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결과는 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치가가 아닙니다. 여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주민으로서 우리의 생활권 보장을 해달라는 말씀이고, 세 번째, 이 지자체법 4조 3항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번째가 중요한 게 바로 생활권입니다. 행정구역을 구분해주는 이유는 행정구역이 우선이 아니라 생활의 편익을 우선으로 한다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요청을 하는 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10년 동안 되지 않았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지자체 협조. 이거 쉽지 않죠. 과연 송파는 재정 자립도가 이 하남보다 낮습니다. 그러면 이게 편입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세수를 또 따지겠죠. 그럼 제가 송파구청장이면 과연 좋습니다. 동의할까요? 그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겠죠. 자, 그리고 행안부 주관, 중앙정부로 갔을 때 생활권 단위 행정구역 조정 시범 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종하고 청주가 바로 하나의 구역입니다.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가 요 김포하고 인천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 김포에서 가다 보면 바로 그 인천으로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번째 방법은 바로 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선거 및 여론전입니다. 우리가 뭐 여론전에서 아무리 한번 보십시오. 우리 3만 명, 4만 명의 요 인원이 선거 때 보자라고 한들, 근데 선거라는 것은 아까 분명히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야 편중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 그냥 시민으로서 봤을 때도
분명히 그러다 보면 정치적 논리로 또 휩싸이다 보면 우리의 주장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핵심 이슈인데 이거는 제가 여기에서 부분적으로 지금 이제 아직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 패널 우리가 토론하면서 구체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위례 지역의 주민 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 문제 그리고 송파 편입 논의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함께 듣고 합리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이 자리는 어떠한 정치적 편향이나 특정 정당에 편중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사전에 양당 관계자들에게 우편물과 또 유선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여 의사를 저희들이 받아서 오늘 이렇게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례 주민의 행정구역 문제로 인한 생활권 불편을 호소하며 송파 편입을 위한 주민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듣고 기록하는 동시에 또 여러 공농의 장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논의 결과는 향후 행정기관과 지방의회 또 중앙정부가 정책 판단을 내릴 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우리 패널분들도 사실에 근거한 성숙한 토론이 되길 기대합니다. 위례 신도시는 생활권상 하나의 도시이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3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히 하남 주민들은 교육, 행정, 교통 또 등등의 여러 가지 인프라와 송파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편입 필요성을 처음부터 제기하였고 이미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 및 시장 그리고 시의원, 도의원 등 여야 정부 관계자들과 수없이 많은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만 국민 찬반 투표 결과 99% 이상 동의하고 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대로인 상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전문 패널들을 모시고 발표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불편사항과 주민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해서 향후 정부 및 관계 행정부처의 정책 판단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게 저희들의 목적이고 오늘 참여하신 분들을 아까 여기 PPT가 지금 그대로 올라가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첫 번째 맨 좌측부터 전 국회의원이시자 지금 현재 하남 갑의 당협위원장이신 우리 이용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죠. 그리고 멀리서 오셨습니다. 전북대학교에서 우리가 한국갈등학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하동현 교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선인에서 우리 그 장영국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위례 신도시 시민연합 대표 김광석 대표님 오셨습니다. 자, 먼저 우리 순서는 관계없이 이렇게 우리가 준비된 내용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갈등학회 아주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만 이게 좀 갈등이 눈에 보이십니까? 어떠세요? 눈에 느껴져요? 가장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한번 가볍게 말씀 한번 해주시죠.